위치가 34도 43도 120도 53도 항해지니까 도착지가 여기. 얘가 1시간 30분이야. 젖새우는 주로 얕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조업 장소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데요. 다 왔어. 부표로 그물의 위치는 확인 완료. 그런데 조업은 않고 물만 바라보는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저 이렇게 보면은 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저 밑으로. 이 양망할 때는 이 들물에서 이제 썰물로 돌아갈 그 순간 그 물빨이 약해지지 이제. 잠잠해질 때. 네, 그때 잠잠해질 때 그때 이제 보는 거지. 그물이 세워져서 지금 물 밟고 있죠 이제. 아, 그러면 거기 새우가 걸리는 거예요? 그 세워져 있는 그물에? 그러죠 이제 물빨에 이제 떠내려가면서 걸리는 거지. 조금씩 잠잠해지는 물의 흐름. 줄 잡아라.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젖새우잡이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데요. 그물에 조류를 따라 흘러가던 젖새우가 걸리는 겁니다. 그물의 수심은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수심 16m 이상까지 그물을 내립니다. 줄 당겨야지. 줄 당겨. 보통 한 줄에 그물 9개가 연결돼 있고 길이만 250에서 300m. 양쪽에 메어둔 밭과 밧줄까지 더하면 무게만 무려 7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물을 배전으로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난관. 커다란 흰색 튜브가 보일 때까지 줄을 당겨야 합니다. 주부예요 주부. 거기 가는 그 몇 미터 그 수심을 이제 거기 맞추는 거예요. 주부 끈으로. 그물의 수심을 조절하는 부표인데요. 워낙 크기가 커서 성인 남자 3명이 매달려야 간신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져 올린 수심 조절용 부표는 배 반대편으로 보내 작업 준비 완료. 4~50kg 정도. 그렇게 무거워요? 바람이 들어있잖아요. 바람. 세우자!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모든 선원들이 그물에 매달리는데요. 호흡을 맞춰가며 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보통 그물 하나의 길이만 10.5m. 그 끝에 잡힌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데요. 꽤 묵직해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얼핏 봐도 적지 않은 양.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니 시작이 좋은데요. 투명하게 빛나는 새우가 바로 오전용 젖새우입니다. 6월달에 잡는 새우젓으로 아니 살이 최고 살이 많이 찰 때예요. 어디 가도 구경도 못해. 생새우도 지금 먹는 거 감칠맛이 최고 좋을 때지 그냥. 양망과 동시에 투망까지 하는 젖새우잡이.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일의 연속. 그야말로 고된 작업인데요. 다행히 올라오는 그물 족족 묵직합니다. 그물 터는 작업은 보통은 둘이 하는데요. 수확량이 많을 때는 여럿이 함께 합니다. 힘 한 5kg? 아이, 힘들지. 네 번을 올렸다가 물 보고 또 해야 돼. 양망을 네트를 넣어야 돼. 한 번 양망한 뒤 2시간 잡으면 돼. 땡겨야지. 풍어의 기쁨도 느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조류의 수압까지 더해져 양망도 점점 힘이 드는데요. 많이 되면 힘들다고. 땡겨 안 되게지니까. 이거 잡아.
이렇게 다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보면은 그 물이 돌아버려 이렇게 거의 다 쏟아져 나가버려. 아, 붙어있던 게요? 밀물과 썰물의 방향이 바뀌기 전 2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업. 젖새우 배의 선장에게 물때를 사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양망 작업이 끝나도 쉴 수 없는 선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선별 작업 때문입니다. 젖새우와 함께 딸려온 잡어를 거르는 과정인데요. 그물만 걷어올려 끝이 아니요.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또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오래 걸리고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것이.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염장 작업까지 해야 하는 고된 젖새우 잡이. 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젖새우만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 우선. 바닷물을 받아서 상자를 계속 흔들어주면 그 사이로 작은 젖새우들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흔들어주기를 수십 번, 상자에는 잡어들만 남습니다. 젖새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리다 보니 배 주변에 갈매기들만 신이 났습니다. 잡고기들은 못 쓰나 봐요. 육지 같은 거 다 썼지. 네. 이거 여기 바다에서는 못 써요. 1차로 잡어를 걸은 물은 좀 더 촘촘한 망에 걸러주는데요. 걸러주고 다시 채를 쳐서 잡어를 걸러주는 작업만 3-4번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이거 한번 팔았어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팔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거 분리자고 보고 네. 또 물통을 쏴가지고 또 뭐예요 건조기 같은 거 다 떠내고 그 새우젓만 남게 딱 해놓고서 보통 2-3시간 걸려요. 순수하게 젖새우만 남기기 위해 계속되는 선별. 서너 번을 걸렀는데도 여전히 잡어가 눈에 보이는데요. 잡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로 헹구고 또 헹굽니다. 몇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헹구는 거? 아, 대중 없어요. 뭐 몇 번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 아, 계속. 오로지 젖새우와 천일염으로만 담그는 새우젓은 선별의 순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때문에 채로 치고 걸러내는 선별과 세척에 공을 들입니다. 양망부터 선별까지 좋기 4-5시간은 쉴 새 없이 움직인 선원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젖새우의 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 작업인데요. 염장은 새우와 소금을 3:1 비율로 합니다. 시간 지나면 바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고라요 고라. 냄새나고 골고 하니까 잡는 대로 바로 염장을 해야 실시간 자체를 채워질 수 있어요. 천일염과 젖새우를 잘 섞은 다음 고무통에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분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물을 넣고 소금 주머니를 얹으면 끝. 무게는 햇빛 따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익어보니까 소금으로 막는 거예요. 보통 드럼통 하나에 들어가는 무게만 250에서 300kg. 어창 안쪽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점심때가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 작업. 아, 지금 퍼오신 거예요? 이거 전, 이건 무침. 아, 전화도 무침. 그냥 생새우를 바로 쓰시나 봐요. 자주 드세요, 배에서? 예, 자주 먹지 우리는. 시장할 선원들을 위해 점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오늘 메뉴는 참기름에 갖은 양념 넣고 무친 생새우젓. 살이 오른 오전용 젖새우는 무쳐 먹기 좋다는데요. 아, 그야말로 별미라네요. 또 하나는 생새우가 듬뿍 들어간 특별 메뉴 새우전입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막 잡아 올린 짭조름한 젖새우가 듬뿍 들어간 전. 그 맛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밥 먹을 때가 돼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인 작업자들. 반찬 몇 가지로 허기를 달래는데요.
사실 젖새우 무침 하나면 별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바다의 향, 입에 착딱착 달라붙는 그 맛. 감칠맛도 있고 꿀맛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선장님이 안 보인다 했는데 혼자 선실을 지키고 계시네요. 센 거 이렇게 무쳐 먹는 사람 없어. 그래요? 이거는 육지 가면은 다 벌써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거 산 거 같다 그냥 무친 거라 진짜 맛있게. 근데 왜 따로 드세요? 배들 접근하는 거 봐야 되고 이렇게 한 5년 전에 그냥 배 한 번 받쳐가지고 배가 침몰됐었거든. 그때 죽다 살았지 아주. 불침범이 없어서 그런다고. 항상 불침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밥도 혼자 먹으면서 배를 지키는 건데요. 바다에서만 42년. 이 작은 조타시를 지키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팔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요? 배 타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몇 살 때부터 하셨는데요? 거의 16살 때부터 배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쌀밥 먹으려고 배 타기 시작해가지고 배는 무조건 쌀밥으로 먹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초원인데 매일 보리밥만 먹고 막 저렇게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배 한번 타봤다가 계속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계속 배 타고 했었어. 다 왔어. 두 번째 그물이 있는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아직은 물때가 바뀌지 않은 시간.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줄 잡아라. 물때에 맞춰 다시 시작된 작업. 그물에 달린 줄을 끌어올리면 작업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희망을 안고 끌어올린 두 번째 그물. 아이, 없네. 그물이 올라오면서부터 심상치 않게 변한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아니, 아까처럼 하얗지 않고 지저분하잖아. 하얘갖고 막. 아, 하얀색들이 일단은 많아야 돼요. 무조건 하얘. 요 밥은 요 곤쟁이, 요거는 육젓, 요거는 국새우. 가격이 좀 싸고, 요것도 국새우도 가격이 싸고, 최고 비싼 것이 육젓이. 비쌀 때 같은 거는 한 20곱절 나갈 때도 있어. 투명한 새우가 젖새우고 오른쪽이 붉은 새우인데요. 맛뿐 아니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젖새우를 잡으려는 겁니다. 붉은 새우가 나온다는 건 이번 그물이 쳐진 곳이 붉은 새우의 서식지라는 뜻. 기대를 걸어보지만 투명한 젖새우를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기에 어획량까지 적은데요. 내가 아, 그래요? 그밖에 못 잡았어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어느새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물때가 되기 전까지는 작업자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자리를 잡자마자 파스부터 챙기는 작업자. 일의 강도가 세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고관절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좀 안 좋아요. 저는 항상 약을 달고 살았어요. 밤낮 없이 물때에 맞춰 하는 작업이라 선원들은 24시간 대기 상태. 이렇게라도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조부터 언제예요? 5시. 5시? 예. 주무셔봤자 한 4-5시간밖에 못 주무시겠네요. 그래서 많이 자는 거죠. 보통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작은 선실이라도 몸을 누일 수 있는 이 공간과 잠깐의 시간이 선원들에게는 소중합니다. 선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 잠을 깨워가며 다음 조업장으로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술 마시고 또 잠도 깨고 아주 끝났어. 이제 습관돼 가지고 힘든 것도 몰라요.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선원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에 힘을 내봅니다. 열심히 해보자. 다음 날 새벽 다시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뱃머리에서 신중하게 줄을 당겨 그물을 올리는데요. 오, 많다!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 한눈에도 그물 안에 들은 게 꽤 많아 보입니다. 작업자 혼자 그물을 털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물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뽀얀 젖새우가 한 방울이 가득입니다. 네,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인 거예요? 네. 젖새우 잡이를 하다 보면 제철 어종들도 다양하게 만나는데요. 요즘은 갑오징어와 병어가 자주 잡힙니다. 가구로 뭐 13개 나왔는데 도람으로 한 2개나 들었어. 그물 한 톨을 건져 올려 얻은 새우만 500여 킬로그램 가까이 되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빠르게 선별과 염장을 거칩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조업을 하세요? 대적 없어요. 뭐 이틀 만에 들어갈 때도 있고 3일 만에 들어갈 때도 있고 저 뭐 길게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출항한 지 일주일째 되는 밤. 긴 항해를 마치고 젖새우잡이 배가 돌아왔습니다. 어창 열어라. 어창에 빼곡하게 들어찬 드럼통. 지금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일주일 만에요? 6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대로? 네. 그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무게가 많이 나가 기중기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어창에 차곡차곡 쌓인 드럼통만 빼내면 되는데요. 작업자들도 남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나, 둘, 250, 300kg. 지금 다 빠지지. 됐어? 음식에 들어가면 감칠맛을 더해주는 젖새우. 그 안에는 밤낮의 경계 없이 노력한 작업자들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